그동안 독단적으로 일본에게 지원을 했다며 전 국민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으나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라고 말하면서 더욱 분노를 샀습니다.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에 공식 요청이 있을 때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었으나 일본은 결국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25일 긴급사태를 전면 해제했고 이것이 일본 모델의 힘이라고 과시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한 달간 연장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가 지속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한국의 방역을 깎아내리고 일방적인 입국 제한까지 한 일본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돕겠다고 한 경주시장은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추가 지원을 철회했지만 경주시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8만 명이 동의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와 달리 도움을 주고 칭찬받는 도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지난 6일 파주시가 영국의 6.25 참전에 대한 보훈으로 방호복 세트 1000벌을 보냈습니다. 파주의 우호도시 영국의 글로스터시는 이를 국민건강서비스 보급소를 통해 방역 물품이 부족한 시노인요양원 의료진에게 배부했습니다. 글로스터시 오건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저와 글로스터시 의회는 글로스터 시민을 위한 파주시의 감명 깊은 개인보호 장비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보여주신 진실한 우정을 통해 파주시가 글로스터시의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명백히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파주시가 영국의 글로스터시에 방호복을 보내자 진정한 친구라며 감사함을 표시했지만 경주시가 일본의 도시에 방호복을 보내자 일본 포털에서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는 일본인은 없다.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이런 곳에서 빚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일본에서 한국이 도와준 대가로 돌아온 것은 선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현재 인도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려는 한국의 진심은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국 원주민 나바오족에게 마스크 1만 장을 긴급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미국 원주민 나바오족에게 감염병 극복을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바오족은 800여 명이 6.25 전쟁에 참전했고 이 중 약 130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나바오족은 2차 세계대전 때 구전으로 내려오는 부족 고유의 나바오어를 사용해 적국이 해독 불가능한 암호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이 미군의 무선통신을 가로채는 것을 나바오족이 만든 암호를 통해 막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나바오족은 6.25 전쟁의 숨은 영웅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애리조나, 뉴멕시코, 유타 등의 사막 지역에서 주로 거주하는 나바오족은 현재 마스크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나바오족을 위해 마스크를 지원해서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게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25일 프랑스의 6.25 참전 용사들은 한국의 깜짝 선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재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프랑스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20일 한국전 참전 용사 미셸 오즈왈드 씨는 한국전 참전 용사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프랑스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잘 언급하지 않는다며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났는데도 함께 싸운 사람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었다고 감동하며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출생 직후 버려진 보육원에서 자라며 일찌감치 생업 전선에 뛰어든 오즈왈드 씨는 고아로서 고된 삶을 견디다 못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18살에 자원 입대했다고 했습니다. 다들 한국에 가면 죽을 거라고들 했지만 난 아무 상관없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생각하며 참호 속에서 죽은 동료들의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와 한겨울에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던 지독한 추위가 늘 생각난다며 정말 끔찍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오즈왈드 씨는 한국에 2차례 방문했는데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인들이 자신을 마치 왕자처럼 극진히 대우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정부는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 한국전에 참전해서 피를 흘린 국가와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와 방역물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이 70년 전 대한민국의 생명을 위해 바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았고 이제는 이들의 고귀한 생명을 살려낼 예정입니다. 세계 인류가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유엔의 전문기구로 1946년 처음으로 탄생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본사를 포함해 전세계 149개의 사무실과 7,000명의 직원을 두었습니다. WHO에 가입한 192개국이 1년에 7조 4천억 원 규모의 기부금을 모으면 WHO는 이 돈을 가지고 질병학, 통계학, 행정 및 기술 서비스를 전세계에 제공, 보건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보건취약국의 무상 원조,
보건 분야 연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WHO 수장인 사무총장직의 임기는 5년으로 WHO 회원국 192개 국가가 비밀투표를 통해 5명의 후보를 선출하면 한국을 포함한 32개 집행국이 본선 투표를 실시해 최후의 1인을 가려내게 되죠. 현재 WHO의 사무총장은 2017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페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의 사무총장이자 의사 출신이 아닌 최초의 사무총장인데요. 전 에티오피아 보건외교 장관 출신으로 50표가 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과반이 넘는 득표를 기록하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WHO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매우 스마트하게 대처하고 있다 라고 자화자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HO의 대응은 너무 느리다 라며 여행 금지와 관련해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다 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글로벌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서는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무려 10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청원을 지지했습니다. 청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재 코로나19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부분적으로는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를 과소평가한 것이 원인이다. 게브레예수스는 WHO 사무총장직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당장 해임되기를 청원한다. 세계가 다시 WHO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본인은 사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으며 다음 WHO 사무총장 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까지 자리를 유지하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난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차기 사무총장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에서 등장한 코로나19의 진정한 영웅,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되어야 한다 라는 목소리도 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서 한국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차분한 말투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라며 정은경 본부장의 경력과 함께 머리 감는 시간이 아까워 단발머리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전했습니다. 역대 WHO 사무총장을 보면 2003년에 한국인 이종욱 씨가 WHO 사무총장직을 지낸 바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국가에서 나온 두 번째 사무총장인데요.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은 서울대 의대 시절부터 한생병 치료봉사를 포함해 헌신적으로 의료봉사를 이어가며 아시아의 슈바이처라 불렸습니다. WHO 글로벌 백신 프로그램 및 백신 사업 총괄 책임자로 지내던 시절에는 성공적인 백신 보급으로 세계 소아마비 근절에 큰 공을 세워 백신의 황제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이후 WHO 업무정책 자문과 결핵퇴치 사업 국장직을 맡다가 전세계 전폭적인 지지로 제6대 WHO 사무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종욱 씨가 사무총장으로 지내던 시절 전세계 조류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이종욱 사무총장은 지금 전세계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조류 독감의 위험성을 최대한 널리 알려 모두가 대비하도록 하겠다 라며 강한 신념을 보여주었는데 당시 일부 국가 여론들은 WHO가 조류 독감의 위험성을 부풀려 말하고 있다,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라며 이종욱 사무총장에 과민 반응하고 있다 비난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완전히 반대죠. 지금에서야 한국인 이종욱 WHO 사무총장의 과하다 싶은 대응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를 전세계인들이 뼈저리게 느꼈고 현재 사무총장과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종욱 씨는 WHO 사무총장을 지내던 중에 과로로 별세했는데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이종욱 사무총장의 WHO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고 세계인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잠식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로이터 통신은 스페셜 보도 라며 어떻게 한국은 코로나19 검사에서 미국을 압도했나 라는 제목과 함께 한국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비상훈련을 통해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한 선견지명이라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6개월 전부터 이미 원인 불명의 집단 감염 대응 절차라는 매뉴얼을 준비해 두었다 전하면서 이 매뉴얼에서는 정부기관과 의료기관들이 집단 감염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을 나눠 가질지부터 시작해 현장 점검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의 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지침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라며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전문가 24명이 지난해 12월 17일에 완료한 훈련 내용이
내용이 코로나19 실전 상황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신기한 일이라며 심지어 중국보다 3일이나 빠르게 코로나19 사태를 인식했다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극찬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 라며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공유해달라 부탁했죠. 이에 결국 현재 한국에서 차기 WHO 사무총장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탄력을 받자 일본이 뒷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 세계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령탑의 신용이 떨어지며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는 불안하다. 라며 이미 차기 WHO 사무총장 선거에 한국이 후보자를 내려는 움직임이 전해지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책에서 세계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전했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일본이 후보를 내놓는 것도 유력한 선택지다. 일본은 인류 모두의 건강에 공헌 가능한 요소를 갖추었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바람과는 다르게 한국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가봉,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등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2의 뉴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한국산 진단키트를 받은 덕분에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이에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같은 한국 대통령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고 아프리카에도 한국 대통령의 경험과 글로벌 리더십이 절실하다. WHO 사무총장 1차 투표에서 192개국이 투표를 하는데 이 중에서 50개 정도가 아프리카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인데요. 현재 사무총장을 지내고 있는 게브리에수스도 첫 아프리카 WHO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로 아프리카 50여 개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조류 독감 당시에 전 세계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한 이종욱 WHO 전 사무총장에 이어서 이번에 코로나19의 영웅이라 불리고 있는 한국에서 또 한 번 WHO 사무총장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